나스닥은 3% 넘게 폭락했습니다. 블랙 먼데이 이후 최대 폭락입니다. 엔비디아는 무려 1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제조업 PMI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됐습니다. 저는 이번 폭락에 매수할 계획입니다. TQ는 9.12% 폭락했습니다. 이제 60불을 조금 상회합니다. 테슬라는 시장 폭락에도 1.6% 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중소형주와 트럼프 테마주의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속슬은 무려 20%가 넘는 대폭락을 보여줬습니다. USD 마찬가지로 16.5% 폭락입니다. 엔비디아 폭락이 반도체 폭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엔비디아는 차익 실현으로 1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이런 대폭락은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레버리지는 19% 하락했습니다. 어제는 빅테크를 비롯해 엔비디아와 반도체 위주로 폭락했습니다. 이런 그림은 저번 달 블랙먼데이 이후 처음입니다. 어제 하락으로 인해 주식 자산에서 1360만원 정도가 하루 만에 폭락했습니다. 만불 이상의 폭락이 있었습니다. 속슬과 USD의 비중은 이제 11% 밖에 되지 않습니다. 속슬 평가액은 800만원입니다. 제 마지막 매수 시점은 지난달 8월 5일 블랙먼데이였고 마지막 매도 시점은 8월 20일 새벽입니다. 베타 조절을 위해 매도했습니다. 8월 매수와 매도를 진행할 때에도 베타가 너무 급격히 오르기도 했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 매도 타이밍을 적절하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매수와 매도는 텔레그램에서 계획을 미리 말씀드리고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면서 진행했습니다. 저는 RS 전용 등급 주주서한으로 미리 매도 가격을 19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엔비디아 기준 130불을 도달하면 베타를 낮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엔비디아는 정확히 130불을 터치하고 폭락했습니다. 엔비디아가 130불을 돌파하려면 금리 인하가 더 먼저 됐어야 합니다. 매크로의 기본적 분석을 통해 한계를 파악하고 기술적 분석으로 130불 이상은 돌파하기 힘들다고 판단했죠. 반도체 레버리지는 무조건 엔비디아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의 시총이 가장 크고 시장의 파이를 거의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130불을 찍고 폭락하는데 다른 반도체 레버리지들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주주서한에서도 엔비디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이때 베타를 줄이는 것도 괜찮은 판단이었죠. 시장은 함께 움직입니다. 엔비디아는 다른 빅테크와 크게 개별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주식입니다. 빅테크의 하락은 엔비디아의 하락을 불러오고 엔비디아 하락은 빅테크의 하락을 불러오죠. 제가 투자하는 주식 상품들 모두 전부 연결되어 있는 주식입니다. 반도체 레버리지 가격은 엔비디아를 봐야 합니다. 엔비디아 차트 움직임이 지금은 레버리지 차트 움직임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매크로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 분석가들이 하는 것이고 차트 판단은 기술적 분석가들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 분석가이자 기술적 분석가이기도 합니다. 유튜브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제 채널 아트를 보시면 전투와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는 기술적 분석이고 전투에 해당하는 것이고 매크로는 기본적 분석이고 큰 전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작은 전투를 쟁취해야 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술적 분석은 필수입니다. 레버리지 투자자는 그 무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작은 전투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전투와 전쟁을 이기는 공식이 바로 베타 조절이고 제가 만든 RS 베타 투자법이죠. 베타 투자법은 간단합니다. 이보다 간단할 수 없죠. 베타가 너무 오르면 매도하고 낮으면 매수하면 됩니다. 시장이 급격히 오르면 베타가 오르니 매도를 하고 폭락이 오면 베타가 하락하니 매수하는 겁니다. 정말 이보다 쉬운 투자법은 없습니다. 최고의 투자법은 최고로 간단해야 합니다.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파는 겁니다. 그걸 가장 잘하는 것이 RS 베타 투자법이죠. 어제 발표된 경기지표를 보면 제조업 PMI는 하락하고 제조업 물가는 상승했습니다. 스태그 우려도 있고 침체 우려도 있습니다. 침체 우려 정말 계속 나옵니다. 지루하다고 느낄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침체면 정크본드 먼저 폭락합니다. 사람들은 쓰레기부터 팔아 제낄 테니까요. 근데 정크본드가 이렇게 계속 상승만 하는데 진짜 침체가 온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제 발표된 것은 제조업 PMI입니다. 지금은 점차 제조업이 둔화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AI라는 신산업으로 대체해야 하니까요. 경기 침체인데 분석가들은 S&P의 EPS가 내년 15.3%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경기 침체가 맞나요? 경기 침체면 성장이고 뭐고 폭락해야 합니다. 물건의 컨테이너와 패키징 인덱스가 52주 최고치인데 경기 침체를 말할 수 있을까요? 물건은 지금 팔릴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9월은 역사적으로 최악의 달입니다. 가장 수익률이 안 좋고 이 조정은 계절적으로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9월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9월 19일부터가 더 최악입니다. 왜 벌써부터 폭락을 시키는 것일까요? 지금 이렇게 빨리 폭락시키는 이유는 시장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어떤 것을 원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제조업 PMI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은 옐런이 빨리 돈을 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쌓여가고 있는 재무부 TGA 잔고를 보면서 옐런이 1,500억 불을 더 빨리 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현재 트럼프 우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지금처럼 조정이 오고 회복이 안 된다면 해리스는 민주당 재선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이 2달 동안 미국 재무부와 연준, 민주당은 시나리오를 그려가야 합니다. 결국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폭락에서 저는 매수할 계획입니다. RS 등급 이상 전용 멤버십 주주서한에서 9월에 조정이 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하락을 준비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엔비디아가 특정 가격이 오면 매수를 고려한다고 말씀드렸죠. 지난번 마지막 매수는 8월 5일 블랙먼데이 때 최저점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2차 매수에서 한 차례 진행했었죠. 곧 중단되었던 2차 매수의 두 번째 매수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매수 계획과 가격 공지, 실시간 매수는 오로지 텔레그램에서만 진행합니다.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이번 9월이 마지막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고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매수 타이밍도 함께 하시죠. 좋은 가격에 매수한다면 연말에 분명히 산타랠리를 참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숨 걸고 레버리지와 테슬라, 비트코인 투자하는 RS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